안녕하세요. 성혜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지연 과장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가 또래에 비해서 작으면 굉장히 걱정되시죠. 혹시 나 때문에 이렇게 안 크나, 좋은 걸 많이 못 먹어서 그러나 이런 걱정을 안고 아이와 함께 병원을 방문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래에 비해 성장 속도가 느린 아이들을 보고 저신장, 성장 장애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2023년 기준 자료를 보면 저신장으로 진단을 받은 소아의 환자의 수가 5만 1천여 명이었는데 그로부터 4년 전인 2019년도에는 3만 4천여 명이었던 것에 비해 약 1.5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리 아이도 저신장이 있지 않은지 성장 장애가 아닐지 하고 걱정하신 적이 있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신장은 말씀드린 대로 나이에 맞지 않게 키가 잘 자라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같은 나이, 성별, 또래 100명 중 키가 뒤에서 세 번째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성장 속도가 1년에 4cm 미만으로 자라거나 또래 아이들 평균 키에 비해서 10cm 이상 작다면 저신장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저신장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으로 가족성 저신장인 경우입니다. 특별한 질병 없이 부모님의 키가 작아 이를 물려받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체질성 성장 지연입니다. 말 그대로 체질적으로 늦게 성장하는 것인데 이와 함께 사춘기 발현도 같이 늦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키뿐만 아니라 뼈 나이도 실제보다 어리고 치아 발달이나 체중도 같이 적게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역시 부모나 친척 중 사춘기 지연을 겪었던 경우에 많이 나타납니다. 가족성 저신장은 성인이 되었을 때 최종 키가 작은데 체질성 성장 지연은 성장이 늦게 시작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을 때의 키는 정상 범위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병적 저신장입니다. 특정 질환으로 인해서 키가 자라지 않는 것인데요. 질환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먼저 키가 크기 위한 특정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은 내분비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증, 갑상선 호르몬 결핍 등 키가 크기 위한 호르몬 분비가 되지 않는 경우에 저신장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이외에도 극히 드물지만 연골 무형성증과 같은 골격계 이상, 터너 증후군, 프레드-윌리 증후군, 다운 증후군 등의 영체체 이상에 의해서 저신장이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저신장의 의심이 돼서 병원에 방문해 주시면 다양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 아이가 출생 시 체중이 부당 경량화이었거나 또는 1년간 성장 속도가 어땠는지, 빈혈,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의 전신 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간 기능, 신장 기능 등 다른 기능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후 성장판 검사와 성장 호르몬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성장판 검사는 보통 왼쪽 손목을 엑스레이로 촬영을 하게 되고 뼈 나이, 현재 연령, 현재 키 등을 종합해서 최종 신장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본 검사를 통해서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의심이 되는 경우라면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최종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과장님, 저도 어릴 때 이 성장판 검사를 받았었는데 사실 지금 키보다 더 작게 나왔거든요. 이 검사를 받았을 때 혹시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키라는 거는 그때 상황에 따른 예상키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예측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부모님 키를 통한 유전 키를 계산을 하게 되겠고 이제 뼈 나이를 통한 예상키를 보게 되겠는데 뼈 나이랑 그때 키가 이제 그때 다르기 때문에 예상키도 이제 성장하면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게 되고요. 예측키도 이제 생각보다 다르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예상키가 한 170 미만으로 나왔는데 최종 키가 뭐 180 넘는다거나 그렇게 오차가 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관계성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키에 대한 여러 속설이 있잖아요. 실제로 소아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굉장히 맞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찍 자야 되고 그런 것도 더 중요하긴 한데 수면의 전반적인 양과 질이 굉장히 더 중요하겠고 사실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야 되다 보니까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하려면 일찍 잘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일찍 자야 된다, 뭐 많이 자야 된다는 거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유 같은 이제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뼈째 먹는 생선 같은 식품과 그다음에 신선한 고기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들어가 있는 양질 단백질 식품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하겠고, 줄넘기 등과 같은 성장판을 자극할 수 있는 점핑 운동을 하는 것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 많이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는 성장판이 충분히 열려 있고 사춘기 신호가 시작되기 직전 혹은 초기에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주사에 대한 반응이 가장 확실한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저신장의 경우에는 만 3세 이후 성장 호르몬 결핍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 치료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후에는 가능한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치료가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의 키가 작은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래에 비해 키가 작은 저신장이 왜 발생하는지,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장 호르몬 결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주사 치료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 권하고 싶진 않지만, 또래보다 많이 작은 저신장이 의심된다면 성의병원에 오셔서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의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지연 과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